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현재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다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개선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아마존닷컴이 예상을 믿던 저조한 분기 실적을 발표한 것이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었는데요. 아마존닷컴은 지난 분기 중 매출은 작년보다 27%가 늘었지만 신제품 런칭 등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해 분기 적자가 주당 27센트를 기록해 전망치였던 15센트를 상회한 데 따라 투자자들의 신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9.7% 하락한 것이 증시의 악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 내 내구재 주문이 예상보다 증가했다는 소식이 그나마 증시의 추가 하락을 저지했습니다.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6월 내구재 주문은 전달보다 0.7%가 늘어나 전달에 0.9% 감소해서 상승 반전되면서 당초 0.5%였던 증시의 전망을 상회했고 특히 기업 설비 투자의 척도인 핵심 자본재 주문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올 후반기 미국 경제 성장에 속도가 붙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금광, 항공사, 통신, 자동차 부품 판매 업체, 카지노 업종 등이 상승한 반면 인터넷과 주택건설, 제조업, 금융, 제약, 의료보험사 등 대부분이 하락했던 가운데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보다 하락한 2.47%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5% 이하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좀 눈에 띄네요. 이어서 특징적인 이슈들, 종목들 짚어주시죠. 예,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부실 모기지 판매와 관련해 회사 창사 이래 최대인 12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채 모기지 업체인 세니메이와 프레드맥에게 모기지 담보증권을 부실 판매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감독하는 미 연방주택금융청이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최소 5억 달러에서 최대 12억 5천만 달러에 합의할 것이라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인데요. 이 같은 규모는 골드만삭스가 자사의 파생 모기지 상품인 아바쿠스 판매와 관련해 지난 2010년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합의했던 5억 5천만 달러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액수입니다. 주요 종목들입니다. 이곳 오렌지 카운티 코스타 메사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패스트푸드 업체 엘포요 로코는 지난 금요일 공모가였던 15달러 대비 60%가 폭등한 24달러의 거래를 마치면서 성공적인 IPO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바이두닷컴은 증시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11%가 올라 사상 최고치에 올라섰고 반면 인터넷 라디오 업체 판도라 미디어는 연간 실적 전망을 보수적으로 제시하면서 10%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르건의 닛산 자동차는 에어백 결함을 이유로 미국에서 판매된 2003년식 인피니티 FX35를 비롯해 넥시마, 센트라 등 7종의 차종 22만 6천 대를 리콜한다는 소식에 0.8%의 하락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오는 11월 중 5.9인치의 대형 스크린을 탑재한 새로운 태블릿 넥서스 6를 출시한다고 밝힌 구글의 주가가 0.7% 하락했는데요. 이와 함께 구글은 대만의 HTC와 함께 9인치 스크린을 탑재한 새로운 태블릿 신제품을 개발 중이라고 함께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일정도 지금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 GDP 예비치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올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7월 28일 6월 잠정주택 판매를 시작으로 29일에는 5월 20개 대도시의 주택가격지수, 7월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7월 30일에는 7월 ADP사의 민간 부분 고용지표와 2, 4분기 GDP 예비치, 그리고 오후에는 FOMC 금리 결정과 성명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7월 31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7월 시카고 PMI 지수, 그리고 8월 1일에는 증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7월 비농업 부분 고용과 실업률, 7월의 자동차 판매,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6월의 건설 지출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을 보면 7월 28일 타이슨푸드와 윈리조트, 허벌라이프를 시작으로 29일에는 머크, 인터내셔널 페이퍼, UPS, 엠젠,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아멕스, 뉴먼트 마이닝, US 스틸, 트위터, 30일에는 스프린트, 톰슨 로이터, 올스테이트, 메트라이프, 옐프,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7월 31일에는 3D 시스템즈와 엑선모빌, 디렉트 TV, 소니, 타임워너 케이블, 링크드인, 마스터카드, 테슬라 모터스가 실적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8월 1일에는 쉐브론, 클로락스, 버거킹, 프록터앤갬블, 그리고 힐튼 호텔 등이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일요일 저녁이실 텐데요. 즐겁게 보내시고요. 한 주도 상쾌하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짚어봤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에 가장 포커스를 모으고 있는 일정이 바로 30일 날 발표되는 2분기 GDP 예비치입니다. 이 부분 보셔야겠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29일에 트위터 그리고 31일에 테슬라 모터스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종목들입니다. 네. 자, 이제 환율, 채권, 상품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주간의 지정학적 요인들이 상당히 좀 두각이 됐던 만큼 상품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데이터 센터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